이러면 10년 일찍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6세가 된 은퇴한 내과 의사 김명수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엔 30분도 거뜬히 걸었는데 그날은 5걸음만 떼고 나서 숨이 차고 무릎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한가 보군. 그렇게 넘겼던 그때 저는 제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게 얼마나 큰 후회를 남길지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6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며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신호 하나를 놓친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돌아오는지 몸으로 깨달았지요.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대부분 큰 병이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습관들 반복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잘못된 습관을 고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 자신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6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구하고 체험한 강력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습관 하나, 하루 이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행동들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우리 몸을 망가뜨려 나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무겁고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5가지 최악의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부터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 습관. 둘째, 끼니를 거르거나 아무거나 대충 먹는 습관. 셋째,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 넷째, 몸에 이상이 있어도 건강검진을 미루는 습관. 다섯째,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방치하는 습관. 이 5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혈관이 막히고 근육이 약해지고 뼈는 약해지고 마음까지 어두워지는 조용한 건강 붕괴가 시작됩니다. 75세, 80세가 넘었을 때 걸어 나가는 것도,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는 것도 모두 먼 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해 온 작지만 확실한 변화 방법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74세 박인수 어르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지만 그는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소파에 앉아 2~3시간씩 텔레비전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그냥 쉬고 싶어서요. 몸이 덜 깬 것 같기도 하고 박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듯이 아침에 느끼는 무기력함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은 하루 전체를 좌우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몸을 제대로 깨워주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더디게 풀리고 근육과 관절은 점점 굳어갑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이 굳어가는 속도가 빠르고 그 결과 하루 내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거나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긴 시간을 가만히 앉아 보내다 보니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단순한 힘 빠짐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체력이 무너지고 있던 것이지요.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사라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심장은 힘을 잃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까지 감소하면서 기억력, 집중력마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파로 가는 습관이 있지는 않나요? 조금만 더 쉬었다가 움직이자 생각하며 어느새 2시간, 3시간이 지나버리진 않나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년 뒤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75세를 넘어가면 회복 속도는 젊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집니다. 한번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오래 머무르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 집안을 오가며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거실까지 천천히 걸어가서 커튼을 열고 부엌까지 천천히 이동해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고 다시 거실을 한 바퀴 돌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 이 짧은 5분, 이 작은 움직임이 혈액을 순환시키고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마음을 상쾌하게 깨워줍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그 걸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남은 인생을 더 밝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변화의 신호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박 어르신을 처음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저는 몸무게를 재며 깜짝 놀랐습니다. 또래 평균보다 6kg이나 적은 체중이었지요. 그런데 박 어르신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드니까 입맛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금 웃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박 어르신은 특별히 끼니를 거르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새 아침을 건너뛰는 날이 늘어났고 점심은 빵이나 과일 한 조각으로 때우게 되었고 저녁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아예 안 먹는 날도 생겼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능력이 약해집니다. 끼니를 거르면 처음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 몸은 점점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근육부터 사라집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데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자신의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를 끌어다 쓰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다리 힘이 빠지고 허리가 약해지고 결국에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몸을 지탱하고 세포를 재건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생명의 연료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고 면역계를 지탱하며 상처가 나거나 병이 생겼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빼먹고 점심을 대충 때우고 저녁도 건너뛴다면 몸은 끊임없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건강을 붙잡을 힘조차 잃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은 귀찮아서 입맛이 없어서 그냥 대충 때우자 이런 생각으로 끼니를 넘긴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별일 없어 보이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75세를 넘어서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몸이 스스로 재건하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기 때문에 한번 잃은 체력은 몇 배의 노력 없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선 식사 시간을 반드시 규칙적으로 정하십시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간단하게라도 드셔야 합니다. 한 끼 식사에는 꼭 단백질을 포함시키세요. 계란, 두부, 닭고기, 생선 이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챙겨야 합니다. 밥을 덜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덜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식사는 혼자보다는 함께 하십시오. 가족과 이웃과 혹은 친구와 함께 나누는 식사는 입맛을 되살리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끼니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채워주면 살아나고 비워두면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강을 올려놓는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느끼는 신호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몸은 여전히 물을 원하고 있는데 뇌가 그 신호를 약하게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탈수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70대 이후 몸속 수분량은 젊었을 때보다 15에서 20% 정도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지는 문제를 넘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심장과 신장이 무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물이 부족하면 소화 기능도 저하됩니다.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아 변비가 생기고 노폐물이 몸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피로감, 두통, 어지럼증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탈수는 단순한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기능 전반을 느리게, 무겁게, 그리고 망가뜨리는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고 계신가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하며 하루 종일 커피나 차만 마시고 있진 않나요? 커피, 녹차, 심지어 보리차도 좋지만 순수한 물을 따로 마시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권장되는 수분 섭취량은 하루 1.5리터 이상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아침에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이렇게 나눠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컵의 물은 몸속 장기를 깨우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저는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물을 꾸준히 챙기는 분들이 훨씬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물이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몸 구석구석을 씻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75세가 넘으면 탈수는 더 빠르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조금만 늦게 물을 마셔도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작은 탈수에도 신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복된 탈수는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물 한 잔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후로 잠들기 전 부드럽게 한 컵,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여러분의 장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까이에 있는 물컵을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작은 한 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사실 박 어르신도 처음 저를 찾기 전까지 몇 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몸에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괜히 검사해서 문제 나오면 더 걱정될까 봐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다. 괜찮은데 굳이 검사를 해야 하나? 나이 먹으면 어디 아픈데 하나쯤 있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병이 깊어진 뒤에야 뒤늦게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우리 몸은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이상도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몸은 조용히 망가지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신가요? 요즘 바빠서 아직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서 검사 비용이 아까워서 이런 이유로 몇 년째 검진을 건너뛴 적은 없나요? 한번 건너뛴 검진은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어느새 건강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75세를 넘어서면 작은 병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간단한 치료로 끝낼 수 있었던 문제가 복잡한 수술과 긴 재활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예약을 잡으세요. 꼭 비싼 종합검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혈압 체크, 심전도 검사만으로도 몸속 변화를 미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나 자신을 지키려는 약속입니다. 한 번의 검진으로 당신의 5년, 10년, 어쩌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달력을 꺼내보세요.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것은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어딘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오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어딘가에서부터 힘이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요즘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세요? 박 어르신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작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친구들도 다 멀어졌고 가족들도 바쁘고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박 어르신을 힘들게 하는 건 단순한 질병만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조용한 병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처처럼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확실하게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우울증,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욕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셨나요?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번거롭고 모임에 나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는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75세가 넘으면 신체 기능 못지않게 정신적 활력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몸도 마음도 함께 약해지고 결국 일상 자체를 유지하는 힘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작은 걸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 주민센터의 모임이나 교회, 성당, 복지관 같은 곳에 발을 한번 들여보는 것, 옛 친구에게 짧은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기시키고 몸에 살아있는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몸도 반응합니다. 웃음 한 번이 혈압을 낮추고 대화 한 번이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박 어르신도 작은 모임에 나가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면서 다시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표정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작은 인연 하나를 다시 이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약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70대 이후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5가지 최악의 습관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아침, 끼니를 거르는 하루, 물을 소홀히 하는 습관, 검진을 미루는 망설임, 그리고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외로움까지. 이 모든 것이 겹치면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한번 몸을 움직이고,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 더 챙기고, 물 한 컵을 생활처럼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보세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입니다. 건강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작은 결심 하나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를 믿고 함께 걸어가 봅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 늘 고맙습니다.